미드웨이 해전은 제2차 세계대전의 전환점으로 평가받는 역사적인 전투로 태평양 전쟁의 향방을 결정지은 중요한 해전입니다. 이 전투는 1942년 6월 4일부터 7일까지 미드웨이 환초 근처의 태평양에서 벌어졌으며 미국 해군과 일본 제국 해군 간의 치열한 싸움이었습니다. 미드웨이 해전은 단순한 해상 충돌을 넘어서 전략, 정보전, 그리고 기습의 중요성을 극명하게 보여준 사건으로 기억됩니다. 태평양의 운명을 가른 전투, 미드웨이 해전의 숨막히는 전략과 결정적 순간들. 전투의 배경, 1941년 12월 일본 제국은 진주만을 기습 공격하여 미국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이 공격은 미국을 전쟁에 직접적으로 끌어들이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후 태평양 전역에서 미국과 일본의 대립이 본격화되었습니다. 일본은 진주만 공격 이후 태평양에서 여러 승리를 거두며 세력을 확장했지만 미국은 이러한 일본의 확장에 맞서기 위해 반격의 기회를 모색하고 있었습니다. 일본 제국 해군은 태평양에서의 전략적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미드웨이 환초를 공격하여 미국의 해군을 유인하고 이를 전멸시키고자 했습니다. 일본의 야마모토 이소로쿠 제독은 미드웨이 섬을 점령하고 이를 기반으로 하와이를 공격하여 미국을 태평양 전선에서 무력화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이 계획은 미국 해군 정보국이 일본의 암호를 해독하면서 좌절될 운명이었습니다. 전투의 전개, 일본의 계획과 출발. 1942년 6월 일본 제국 해군은 미드웨이 환초를 점령하고 미국 해군의 잔여 항공모함을 경멸하기 위해 대규모 작전을 계획했습니다. 일본 해군은 1차 진주만 공격에서 미국 항공모함을 완전히 파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야마모토 이소로쿠 제독은 미드웨이 섬에 대한 공격을 통해 미국 함대를 유인하여 결정적인 타격을 가할 생각이었습니다. 일본 해군은 항공모함 4척 아카기, 가가, 소류, 히류를 중심으로 구성된 함대를 주력으로 했고 이와 함께 전함, 순양함, 구축함 등 대규모의 함대를 미드웨이로 진격시켰습니다. 야마모토의 전략은 기습적인 공격으로 미드웨이 섬을 점령하고 미국 해군의 반격을 유도한 후 이를 섬멸하는 것이었습니다. 미국의 대응. 미국 해군은 일본의 암호 체계를 해독해 미드웨이 공격 계획을 사전에 파악했습니다. 이로 인해 체스터 니미츠 제독은 일본 함대가 도착하기 전에 미드웨이 섬과 주변 해역에 매복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미국은 항공모함 3척 엔터프라이즈, 요크타운, 허네스키와 미드웨이 섬의 항공기들을 활용해 일본 함대를 공격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미국의 계획은 일본 함대가 미드웨이 섬을 공격하러 오는 동안 그들의 항공모함을 급강하, 폭격기와 뇌격기를 통해 공격하는 것이었습니다. 니미츠는 일본의 항공모함이 가장 취약할 때, 즉 항공기가 재무장 중일 때를 노려 공격을 감행하기로 했습니다. 전투의 전개와 결정적인 순간, 미드웨이 공격의 시작. 6월 4일 새벽, 일본 항공모함에서 발진한 첫 번째 공격 물결이 미드웨이 섬을 공격했습니다. 이 공격은 섬에 상당한 피해를 입혔지만 미드웨이 섬의 방어는 예상보다 강했습니다. 일본군은 미드웨이의 항공기 경납고와 비행장을 파괴하는 데 성공했으나 미드웨이의 방어선이 아직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고 두 번째 공격을 준비했습니다. 이때 시점에서 일본 항공모함의 항공기들이 착륙해 재무장과 재급유를 하고 있었는데 이 과정이 전투의 가장 결정적인 순간으로 이어졌습니다. 미국의 공습과 일본의 혼란. 미국 해군의 급강하 폭격기와 뇌격기들이 일본 함대를 공격하기 위해 출격했습니다. 미국의 뇌격기들은 먼저 일본 항공모함을 향해 접근했으나 일본군의 강력한 대공 사격에 의해 대부분이 격추되었고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공격이 일본 함대의 전투기들을 해수면 근처로 유도함으로써 이후에 이어질 급강하 폭격기의 공격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미국 해군의 급강하 폭격기들은 일본 항공모함을 목표로 전격적인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가장 먼저 급강하 폭격의 목표가 된 것은 아카기와 가가 항공모함이었으며 이들은 치명적인 폭탄을 맞고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폭탄이 항공모함의 비행갑판을 강타하여 대규모 폭발이 일어나면서
항공모함들은 치명적인 손상을 입었습니다. 이 공격은 불과 몇 분 안에 일어났으며 가가와 아카기 항공모함은 심각한 손상을 입고 침몰 직전의 상태가 되었습니다. 소류 항공모함도 같은 방식으로 공격받아 급강하 폭격의 결과로 침몰하게 되었습니다. 히류 항공모함의 최후. 히류 항공모함은 일본 함대의 유일한 생존 항공모함으로 남아 미국 항공모함 요크타운을 반격했습니다. 히류에서 출격한 공격기가 요크타운을 찾아냈고 이를 공격해 큰 손상을 입혔습니다. 요크타운은 폭탄과 얼의 공격을 받아 불타오르기 시작했고 결국 침몰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해군은 히류의 위치를 파악한 후 다시 한번 공격을 가해 히류를 공략했습니다. 히류도 결국 심각한 손상을 입고 침몰하게 됩니다. 이로써 일본 제국 해군은 주력 항공모함 4척을 모두 잃게 되었고 전투는 미국의 결정적 승리로 끝났습니다. 전투의 결과와 영향. 미드웨이 해전의 승리는 미국에게 태평양 전쟁의 주도권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 전투에서 일본은 항공모함 4척, 전투기 248대, 그리고 숙련된 조종사들을 잃었습니다. 반면 미국은 항공모함 요크타운을 포함한 상대적으로 적은 손실을 입었습니다. 이 전투 이후 일본 해군은 더 이상 공세를 이어갈 수 없었으며 미국은 태평양에서 반격을 개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미드웨이 해전은 전 세계에 일본 해군의 무적 신화를 깨뜨렸으며 전쟁의 흐름을 결정적으로 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전투는 또한 정보전의 중요성을 보여준 사례로 적의 계획을 사전에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략을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극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미드웨이 해전은 제2차 세계대전의 판도를 바꾼 전투로 태평양 전쟁의 나머지 기간 동안 미국의 승리를 예고하는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미드웨이에서의 승리 이후 미국은 점차 일본을 밀어붙이며 전쟁의 주도권을 장악했고 결국 1945년 일본의 항복을 이끌어내게 됩니다.